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429회 방송이고요. 저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 박변TV 라이브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산재 관련된 상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질문들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으로 유지가 되는 풍부하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꺼리낌 없이 인사도 해주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채팅창에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님, 하도급 받은 업자한테 고용됐는데 한 개당 얼마씩 받기로 하였다면 일하는 형태는 근로자여도 도급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봐서 산재보상 못 받나요? 고용됐는데 일을 개당 얼마씩 받기로 하셨다고요? 뭐 개당 얼마씩 받기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지 그걸 뭐 도급이라는 거는 일의 완성을 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꼭 뭐 한 개 할 때마다 얼마씩 받고 일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당을 하루에 무조건 얼마가 아니고 뭐 몇 개 저기 뭐 10개 하면은 10개에 대한 값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좀 꼼꼼하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거잖아요. 도급 받아갖고 그 같이 가갖고 일을 한 거잖아요. 따로 그 사람은 그 일이 빠지고 그걸 맡긴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산재 신청 안 하셨나요? 산재 형태 그거에 따라서는 그냥 산재 신청할 때 그런 부분 하지 말고 그 전체적으로 며칠 일하시면은 하루에 얼마씩 받았다고 해서 일당으로 근데 그것도 있겠네. 개당 얼마씩 받기로 하게 되면은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나와야지 일당이 나와야지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데 개당 얼마씩 받기로 하고 했다면은 그거를 일당으로 보긴 힘들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받은 걸로 해야 되니까 그걸 뭐 프리랜서 그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하여튼 가서 일하시는데 자유롭게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출퇴근이 통제가 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뭐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공구 같은 것들은 공구 같은 걸 제공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용직 몸 쓰는 일,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무슨 조금은 뭐라 그래요?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작곡 뭐 이런 어느 정도 지적인 그게 들어가면은 뭐 그 프리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니까 전등 설치 한 개당 10,000원. 그러면은 한 개당 10,000원 받기로 했는데 그 딱 정해진 그게 없고 한 개만 하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근로자성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한 개당 10,000원이긴 하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아니고 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하는데 그 시간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10개를 하면은 뭐 10만 원, 20개를 하면 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은 와서 한 개당 1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 하루에 20개씩 하기로 했다. 뭐 요런 게 좀 두 가지 중에 하나. 시간이 됐든 일하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뭐예요? 그 액수가 됐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언제든지 와서 하면 일하고 싶을 때 와서 일을 하고 그 언제든지 가도 좋은데 그 저기 한 개당 10,000원으로 해서 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프리랜서. 그게 말 그대로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여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주에 의한 저기 뭐예요?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시간이 통제가 되든 일하는 통제가 되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9시 출근해서 5시까지 일을 해라. 근무 시간은 이때부터인데 이 5시부터 9시까지 뭐 저기 뭐야 뭐 8시간을 일을 하는데 이 일하는 시간 동안에 네가 뭐 10개를 했으면은 10개 값만 줄 거고 20개를 했으면은 뭐 한 개당 10,000원인데 10개를 했으면은 10만 원 줄 것이고 20개를 했으면 20만 원을 줄 것이다. 뭐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출퇴근은 관계없는데 하루에 와갖고 무조건 30개씩은 해야 된다. 하루에 30개씩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 개당 10,000원씩 해갖고 30만 원을 쳐주겠다. 근데 시간은 뭐 관계없다. 시간은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하루에 언제든지 와서 딱 30개씩 해라. 그럼 30만 원 딱 일당으로 주겠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일 전형적인 건 뭐냐면은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을 하다가 전등다는 일을 하는데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라. 그러면은 전등다는 일을 하면은 내가 일당으로 30만 원 주겠다. 이게 원칙적인 제일 전형적인 근로자인데, 요 방금 말씀하신 건 이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이제,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근로자에는 9시에 와서 5시에 퇴근하는데, 전등을 달면 30만원 주겠다 했는데, 그 전등이 다른 데서 납품업체에서 전등이 오후에 와갖고, 오전에 출근했는데, 오후에 와갖고, 전등을 오후에만 달았다 그래도 30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근로자인데, 말씀하신 그 건당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간이 한정돼 있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할 개수가 한정돼 갖고 30개 이상이라는 개수가 한정돼 갖고 딱 이게 일당이 최소 얼마가 딱 정해져 있든지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네 마음대로 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근데 오게 되면은 뭐 한 개당 1만 원씩을 쳐주겠다. 그래서 뭐 3개 하다 가면은 3개만 쳐주겠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그래서 요 말씀하는 건 개당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근로자성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1번 상황이나 2번 상황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돼서 연금 받을 때 어떻게 되는, 산재장애연금하고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하고는 별개라서 따로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재에서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에서 또 장애연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 2분의 1 감액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은 본인이 납부했던 이제 노령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납입을 해서 만들어진 연금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받고 따로 국민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그대로 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연금이 있는데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인가 감액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한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가 이제 뭐 산재 쪽, 장애급여 쪽은 전문가지만은 국민연금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장애급여는 국민연금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5년치 공제되고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노령연금 받는 부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조사한 바로는 노령연금은 공제는 안 되는 걸로 그대로 다 받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라.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님, 100kg가량 되는 물건 들다가 허리 삔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데 외부로는 안 보이는 거여서 골절은 아니어서 MRI 찍어봐야 하는데 사고 기회가 없다고 하면 MRI 비용 개인 부담인가요? 그렇죠. MRI가 승인이 돼야지 그 산재 승인을 위해서 찍은 MRI 비용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그 요양급여로 나중에 MRI 비용 미리 냈더라도 나중에 뭐 이종 요양비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산재가 불승인이 된다 그러면 MRI 비용은 그냥 개인 부담한 거 그대로죠. 그래서 처음에 그 검사 받을 때 찍은 MRI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해갖고 본인이 일단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산재 승인되면은 이종요양비로 해서 MRI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산재 승인이 안 되면 이종요양비로 못 받게 되는 거죠. 오백선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네. 아이고, 오백선님 들어오셨네요. 김태봉님, 안전교육 받을 때 체크합니다. 안전교육 받을 때 체크를 해요. 그거 참, 산재 건설 현장에서 그런 게 써 있어요. 참, 그러네. 그거를, 근데 산재 기록 받은 거를 체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취업을 못하게 했다는 건, 한 건 아니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참 애매하네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걸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는데, 산재 사고로 받았다는 걸 불이익 처분하면 안 되는데, 그걸 체크한 사람에 대해서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을 안 시킨 게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또 그거를 뭐 입증하기도 또 쉽진 않네요. 아이고, 좀 그러네요. 김창수님, 국민연금은 2분의 1 받아요. 65세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2분의 1 받나요? 국민연금도 2분의 1 받나요? 장애연금만 2분의 1 받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창수님 지금 받으시는 게 국민연금, 장애연금 아닌가요? 김창수님 65세가 넘으셨나? 국민연금에서 받는 장애연금은 그 2분의 1만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장애연금 계속 받으니까 2분의 1만 받는데, 그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아니고 나중에 노령연금 있잖아요.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2분의 1 받는다면은 그거는 베네통님이 한번 근로복지공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한번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셔갖고. 그래서 그리고 맞다, 베네통님 한쪽 다리 그러시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지금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베네통님.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근데 손해배상할 때 국민연금 받으면은 또 손해배상 소송할 때 공제되기는 하거든요. 아이고,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이제 따뜻한 날씨, 이제, 우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옛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봄은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로 봄은 왔는데, 빨리빨리,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